환자를 돕고 싶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? 내가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? 이때 서포터가 하는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엄청난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.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서포터는 누구인가요? 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. 일단 암을 경험하시고 자기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은 정말 서포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건 좀 싫은데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 커뮤니티 같은 데 가시면은 일단 같이 암을 이게 지금 현재 치료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. 근데 또 치료하신 분은 치료하신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.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동조로 또 할 수도 있고요. 또 암을 경험하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또 서포트를 해줬을 때는 또 그분들에 맞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, 이렇게 살 수 있구나,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, 이런 걸 또 깨닫게 만들어주는.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하시면 모든 것이 좀 그 서포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어떤 서포터가 정말 좋은 서포터일까요? 그리고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암 환자들과 그들이 그 곁을 지키는 이 가족, 친구, 이 서포터 분들께 꼭 필요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 받습니다. 환자를 돕고 싶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? 내가 뭘로 도와줄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환자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까? 사실은요, 좋은 서포터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이 서포터의 태도와 이 역할이 치유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 이 좋은 서포터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서포터가 왜 중요한가입니다.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겪습니다. 치료로 인한 어떤 부작용,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주는 어떤 두려움,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고립감, 이 모든 것들이 환자의 심신을 압박합니다. 이때 서포터가 하는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엄청난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.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이 암 환자는요, 무조건 면역력이 높아진대요. 그리고 치료 성공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좋은 서포터는 약이 되지만은 잘못된 서포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서포터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에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환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너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, 이런 행동은 환자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좋은 서포터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. 좋은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를 5가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 첫 번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. 좋은 서포터는 조언보다는 경청을 잘합니다.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힘들어. 앞으로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겠어.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야죠. 하지 마시고요. 정말 힘들겠구나. 더 좀 이야기 좀 해줄래?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경청은 환자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.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. 라는 어떤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. 좋은 서포터 두 번째는요, 환자의 감정을 존중하기입니다. 이 환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막 슬퍼할 때 괜찮아,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런 반응은 환자가 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 대신에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. 내 마음이 좀 이해가 돼. 이처럼 환자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좋은 서포터 세 번째는요, 현실적이어야 돼요. 그러면서 희망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. 좋은 서포터는 환자에게 정말 현실적이어야 돼요. 그러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나친 어떤 낙관적인 태도인데요. 걱정 마! 금방 나을 거야! 혹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요.
아, 그래? 아무 답이 없어. 그거 뭐 어쩔 수 없지. 그냥 받아들여. 친구하고 살아. 뭐 이런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. 대신에,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. 지금 좀 힘들겠지만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. 이처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좋은 서포터. 네 번째는요,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.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종종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, 그리고 내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, 자기가. 이럴 때 서포터가 모든 결정을 막 대신해 해준다면은 환자는 더 큰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따라서 오늘 뭐 이렇게, 오늘 치료는 좀 쉴까?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? 이처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작은 자율성이 환자에게 삶에 대한 어떤 통제감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이 함께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. 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과정입니다. 환자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하루에 10분씩만 한번 산책해보는 것은 어때?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?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작은 목표들은 환자한테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좋은 서포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번에는 정말 서포터가 피해야 할 행동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지나친 간섭과 조언입니다. 이야기 좋대. 꼭 먹어야 해. 왜 그렇게 치료를 안 따라가? 이런 행동들은요,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.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받아들이고 서포터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서포터가 꼭 피해야 될 행동 두 번째는요, 본인의 감정을 환자에게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. 정말 서포터도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감정을 환자에게 그대로 전하면 환자가 정말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힘든 감정은 다른 친구나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환자 앞에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. 이제 성공적인 우리가 서포터의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. 한 분은 가족 서포터 사례인데요. 그 어느 한 암 환자의 가족은 이 환자가 치료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, 항상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작은 다이어리를 같이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.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환자는 자신이 달성할 작은 목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목표를 또 공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한 분은요, 친구 서포터 사례인데요. 환자분이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영화를 보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이 모임은 환자에게 항상 즐거움과 이 안정감을 주었다고 해요. 그래서 치료 중에도 그 힘이 큰 힘이 되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암 환자 곁에 이 서포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. 환자와 함께 치유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. 좋은 서포터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감정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서포터로서 환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. 이 좋은 서포터는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